2025년 7월 28일 밤, 중국 쓰촨성은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섭씨 42도를 웃도는 극심한 폭염 속, 건조한 바람은 단 한 점의 불씨를 마치 악마의 손길처럼 확장시켰고, 한밤중에 거대한 화염의 물결이 산을 넘고, 마을을 집어삼키고,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날 저녁, 쓰촨성 아룽시 외곽의 백사촌에서 처음 발화한 불은 불과 2시간 만에 10km 이상을 집어삼켰습니다. 산림청 통제센터에서 사급 산불 경보를 발령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바람은 시속 50km로 불었고 야간이었기에 항공 진압도 불가능했습니다. 마을 주민은 경고도 없이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이미 창문 너머가 불지옥이었습니다. 당국은 신속한 대피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을 방송은 정전으로 꺼졌고 휴대폰 통신은 화재로 인한 중계기 고장으로 먹통이었습니다. 일부 주민은 문을 두드리는 이웃의 비명구로 잠에서 깨어나 황급히 뛰쳐나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산 아래로 달리던 차량들은 연기와 불꽃에 휘말려 도로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도로는 화염에 막혔고 골짜기로 도망친 사람들은 산불의 기압 변화에 따른 역풍에 갇혀 질식하거나 전신화상을 입었습니다. KNN은 불과 6시간 만에 한 도시 전체가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구조에 투입된 소방대원 30명이 실종되었고 7월 28일 새벽 모두 불에 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의 장비는 녹아내렸고 무전기는 마지막 구조 요청 후 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이 없다는 음성은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3,924명, 중상 12,570명, 경상 및 실종자는 총합 약 5만 명에 달합니다. 베이징 인민병원에는 전국에서 헬기로 실려온 화상 환자가 넘쳐났고 의사들은 딜도 화상 정도는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소방자원은 쓰촨에 집중되었지만 화마는 성 경계를 넘어 간수성, 충칭시 남단까지 확산되었고 위성사진에는 한반도의 3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붉은 열감지로 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7월 28일 오전 7시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전 인민적 총동원들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만 명이 피해를 입은 후였습니다. 헬기 7대, 소방관 1000여 명. 예비군 5개 부대가 투입되었지만 화재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재난 직후까지 주민 대피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고 도로 통제나 수송 헬기 배치는 12시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지도부가 직접 지시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그보다 몇 시간 전 피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주민의 말은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21세기의 초강대국이 아직도 자연 앞에서 무력한가? 왜 수십 년 전부터 반복된 산불 악몽이 여전히 우리를 덮치는가? 대책은 종이 위에만 존재하고 현장은 항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평균 기온이 매년 상승하고 중국 서부 내륙이 화염지대가 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나무와 바람이 불타는 계절을 기례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가 아니라 기후에 맞춰 변화하지 못한 제도와 의지입니다. 이제 쓰촨은 잿더미입니다. 2만 채 이상의 가옥이 불탔고 산림 45만 헥타르가 소실되었습니다.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판다 보호구역 일부도 불에 휩싸였으며 희귀 동식물의 대량 폐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초미세먼지 오후 2시 오후 수치는 WHO 권고 기준의 25배를 초과했습니다.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잠자리에 들고 산소 농도가 낮아진 시골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과 생명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앙입니다. 이 글을 쓰며
저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얼마나 많은 재난을 남의 일이라 여기며 넘겼는가. 스찬의 밤이 나의 밤이 아니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그저 다음 뉴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젠 다릅니다.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이자 언젠가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기후재난은 지구 전체가 연결된 현실입니다. 스찬의 불꽃은 서울의 하늘을 물들였고 그 연기는 타이완, 일본, 심지어 미국 서부까지 닿았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약속합니다. 그 불꽃의 흔적을 기록하겠습니다. 그 분노와 눈물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겠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불은 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참사에서 배운 교훈만은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절대 다시는 이 악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촨성 아룽시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아직도 그날 밤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안고 산속을 헤매다 기적적으로 구조된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불빛이 보였을 때 저는 별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산을 집어삼키는 불이었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70대 노인 리창원은 50년 넘게 그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 화재처럼 빠르고 강력한 불은 처음 본다고 말합니다. TV에선 항상 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지만 이번엔 우리끼리 지켜야 했습니다. 소방차도, 방송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왜 2025년에도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가? 피해 지역 주민들은 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가? 라는 분노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직접 구호 물자를 모아 이재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온라인 성금 모금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대참사는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CNN, BBC, 네케, 로이터즈 등은 현대 역사상 최악의 산불 중 하나, 기후 위기의 상징적인 재난 D라고 평가하며 긴급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 스촨의 비극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르스는 이는 단순한 국가적 재난이 아닌 인류 전체의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긴급 산불 진압 전문가와 소방 항공기 지원을 제안했고 한국 정부는 5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즉각 승인했습니다. 특히 국제환경단체들은 이번 화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생물 다양성 붕괴, 기후변화 악순환 심화를 경고하며 더 이상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스촨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아니, 어두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불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불은 단지 나무를 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신뢰, 자연의 균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재난은 예고된 비극이었다는 것, 기후변화, 정책 무관심, 경보체계 부재, 그리고 인간의 방심. 이 네 가지가 만들어낸 지옥이었습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베이징입니까? 상하이입니까? 아니면 서울, 오사카, 자카르타. 기후 재난은 국경을 모릅니다. 연결된 지구에서는 그 어떤 불길도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속도를 늦추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며 정보 전달과 대응을 늦추는 구조적 게으름을 끝내야 합니다. 이 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스촨의 불길 속에서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경고장이며 행동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다음 기사에서도 다시 만나 뵙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